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산세무 1급 지난번 기출문제 107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실무 시험 문제를 풀이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문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희서전자고요. 23년 12월 31일 결산법인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4월 20일이고요. 4월 20일 자기 주식 300주를 270만 원에 처분했다 그랬어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고요. 자본을 구성한 걸 보니까 우리가 자기 주식 전년도 말에 자기 주식은 1000주가 있었고요. 우리 여기에 1000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12,000원씩.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몇 주를 그 중에 300주만 처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300주만 처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00주에 대해서 장부가를 계산을 하실 거예요. 300주 곱하기 12,000원. 그러면 우리는 360만 원인가요? 360만 원만큼의 이게 내 자기 주식이다. 그리고 얘를 우리는 얼마에 처분하였다? 270만 원에 처분을 하였다. 우리가 27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재무제표 상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80만 원이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8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90만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먼저 마이너스 이익을 80만 원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이 1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셔서 오늘 날짜는 4월 20일이고요. 04월 20일 대변에 자기 주식. 그래서 자기 주식은 360만 원이 없어지게 되겠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는 것은 270만 원만큼.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먼저 얼마 있었다고요? 80만원. 그래도 마이너스가 또 생겼으니까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만원이 잡히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쵸?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7월 11일 마케팅 연구팀에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들이고요.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 야근을 하면서 저녁 식사하고 법인카드, 농협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 카드 결제했고 7월 11일 날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겠죠. 그쵸?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자, 날짜는 07월 11일 날 카드과세 매입 회식비 쓰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35만 2천원을 써주시면 금액이 32만원으로 나누어지겠죠. 그쵸? 네. 거래처는 생전주 비빔밥 해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사 FE 눌러주시고, 농협카드고요. 그쵸? 분계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 가서 우리는 뭘로 처리를 하면 되죠?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가 농협카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혼합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걸 그냥 우리 4번 카드로 할까요? 그러면 미지급금의 농협이 자동으로 나오고 811번 복리후생비만 설정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분계는 카드로 하시는 게, 매입했을 때는 카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시고,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미지급금에서 농협카드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날, 아래와 같은 성동기업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제품 할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제품을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1회차 할부금 및 부가가세는 제품 인도와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를 부가세법에 따라서 발급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7월 26일 날 거래고 8, 9, 10, 11, 12 5개월 후에 마지막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한, 장기 할부 판매는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장기가 아니다.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주셔야지 된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만약에 내년에 갚고 내후년에 갚고 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져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100만 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장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전표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07월 우리 26일 날 과세 매출이고요. 과세 매출이고 뭐 제품 공급가액은 1억 원 전체를 다 써주셔야겠고요. 거래처는 우리 성동기업, 그리고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가서 보통 예금으로 1,100만 원은 수령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9,900만 원만큼 잡혀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뭐 중간 지급 조건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완성도 기준 지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는데, 일단은 6개월이 다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장기가 된다라는 거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품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는 8월 21일 날 우리는 영세 매입이죠. 그쵸? 영세 매입 상품을 샀고요. 공급가액은 600만 원. 거래처는 대수무역. 그리고 전자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면 되겠고,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가면 되겠죠? 그쵸? 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래요. 자, 예정 신고 기한은 4월 25일이었고요.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5월 4일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기한 후 신고. 이해되셨죠? 자, 기한 후 신고고, 무시하고 부가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할 거 그랬어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다 자기 자리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기 자리에다가 쓰시면 되고, 매출 자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매출 자료야 어쨌든 뭐 자기 자리에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두 가지는 묶어서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묶어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인데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그러면 고정자산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불공입니다. 그렇죠? 불공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불공은 일반 매입에도 포함시키고 불공 16번에다가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지 되겠고,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반 매입이 있고 접대비 매입이 있으니까 접대비에 대한 신용카드는 불공이 아니에요. 얘는 아예 거래 자체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 자체를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워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고, 부당신고 아니고 무신고 미납 일수는 9일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영세율 첨부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매출서부터 우리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단 과세기간은 언제죠? 4월이니까 01월서부터 03월까지의 거래일입니다. 거래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표명세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기한 후 신고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신고 연월일은 2023년 05월 04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 연월일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 자, 그러면 기한 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럼 매출서부터 매출 세금 계산서 3억 원.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둘 묶어서 3번에다가 700에 7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수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6번에다가 1억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매출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
매입에 일반 매입 10번에다가 불공 합산해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합산하셔서 2억 300만원 입력해 주시고 2030만원 입력해 주시고 대신에 그 중에 300만원은 불공이기 때문에 불공은 밑으로 내려가셔서 16번 오른쪽에다가 300만원에 30만원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기계장치 매입은 고정재산에다가 5천만원에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신용카드 일반 매입 1000만원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일반 매입은 14번 쪽에 1000만원에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470만원 나왔죠. 470만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가산세를 계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일단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470만원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곱하기 0.2 기한 후 신고 가산세율 가산세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을 건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무신고에 해당하고 무신고에 해당하다 보니까 감면율이 조금 달라져요. 감면율이 그래서 1개월 이내이면 50%의 감면을 받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이면 30%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이면 20%의 가산세를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금 470만원에 대해서 세액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우리는 0.2 무신고 가산세율은 무조건 0.2 곱하기 감면율이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0.5가 돼요. 1-0.5 결국은 우리 0.5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0.2 곱하기 0.5 그러니까 47만원의 가산세가 산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동일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47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리고 곱하기 경과일수를 9일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세율이 지금 이제 2.2로 변경이 돼서 이 세율이 계속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그냥 날짜 원래 신고한 날짜 그러니까 2023년 04월 25일이 원래 신고 날짜죠. 그런데 우리는 얘를 2023년 05월 04일 날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날짜를 써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 대해서 그래서 직수출한 1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0.5% 그리고 곱하기 감면율 똑같이 여기에서 감면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0.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0% 계산을 하시고 0.5%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서 0.5가 계산이 돼야 되니까 25만원만큼을 우리가 가산세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가산세 그러면 470만원에 곱하기 0.2 곱하기 0.5 그러면 47만원만큼이 나오겠고요. 납부지연 470만원에 대해서 날짜 쓰시면 됩니다. 2023년 04월 25일 2023년 05월 4일 그러면 9일치가 나오죠. 확인해 주시면 9,306원이 나오네요. 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1억 원 나오면 금액 계산돼서 나오는데 무조건 이 금액의 감면율 그래서 50% 감면 받으니까 0.5만 그래서 25만원만큼만 가산세를 납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9,036원 306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계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를 저장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뭐를 해야 되냐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매입 자료를 기초로 하여 23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104분의 4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104분의 4.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래 원재료 매입분은 모두 과세 대상 제품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모두 원재료 사용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농어민 나왔는데 제조업이기 때문에 농어민 가능합니다. 그쵸? 농어민 가능하고 현금이어도 상관없으십니다. 농어민 주민번호 있고 네,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 김포쌀 상사가 문제네요. 사업자인데 간이영수증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안 되고 우영우 농민은 됩니다. 자, 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당사 사과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그랬고요. 면세 농산물과 관련한 매출액은 9천만 원이고 모두 4월 이후에 공급분이다. 예정 때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문제의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이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셔서 일단 날짜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입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F2 눌러서 인천 하면 인천농원 찾으시면 되겠죠. 2023년 04월 06일 구분은 계산서고요. 다음 물품명은 복숭아 수량 180 매입가액은 1600만원 공제율은 104분의 4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또 F2 눌러서 푸른 과일 취득일자는 2023년 05월 13일 이번에는 신용카드 그리고 방울토마토 90 매입가액은 700만원이고요. 104분의 4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영우 농민 있고요. 취득일자는 2023년 06월 08일날 농어민 매입이니까 3번 분명 사과 40이 되겠고요. 매입가액은 140입니다. 공제율은 104분의 4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 있는 9천만 원만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산해야 하니까 확정분 공급가액 9천만 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자동으로 합계 계산돼서 넘어왔을 거고요. 예정분 없으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93만 8,461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기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마감하고 부가세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그랬어요.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마감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를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로 일단 먼저 들어가 보시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서부터 12월까지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금액이 2개밖에 없나요? 그쵸? 2개만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얘를 저장을 하시고 뭐를 해야지 돼요? 마감을 하셔야지 돼요. 그럼 이렇게 3가지의 장부가 뜨게 되고 마감 그러면 이렇게 마감이라고 표시가 됐죠? 네. 그럼 이제 마감이 다 완료가 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신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그래서 전자신고 가신 다음에 신고년월일은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 3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제작. 비밀번호 설정하라 그랬고요. 비밀번호 1234 1234 탭 1234 1234 해주시면 되겠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창을 일단 닫을게요.
그럼 이렇게 메인 하면 나오는데 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닫기. 자, 그리고 이렇게 홈텍스 변환용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순서 나와요. 순서 나오고 자, 첫 번째 찾아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C 드라이브에 오늘 날짜로 이렇게 밑에 오늘 날짜에 ENC 파일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열기. 자, 그 다음은 열기 이제 파일 열렸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셔서 형식 검증서부터 순서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3, 4, 1, 2, 3, 4 확인, 그리고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 검증 확인. 이렇게 여기 있는 글자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냥 바뀌면 바뀌나 보다 하고 계시면 되겠고, 전자 파일 제출까지 가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전자 파일 제출하기 확인, 네, 인쇄하시지 마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전자신고를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뭐 계속 반복이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하여 결산 정리 분계를 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 3억 원에 대해서 대구은행의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 대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우리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구은행 3억 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대구은행 둘 다 거래처. 그쵸?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문제로 갔더니 임원에게 일시적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라고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의 일부고요. 이를 참조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근데 다 크게 의미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는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고, 이만큼을 우리는 이자를 아직 수취하지 않았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미수수익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표의 차변에 미수수익 1361만 958원 만큼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을 내 장부에다가 미수 수익을 잡아라 라고 한 거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왔네요. 그 다음은 자,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었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치의 상승은 50만 원이 상승했죠. 상승은 50만 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0만 원은 손실로 메꿔야 하고 나머지 20만 원만 이익이 돼야 합니다. 그쵸?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20만 원만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는 일단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우리 178번 쓰셔야 해요. 매도 가능 증권 얼마가 50만 원. 어이구, 여기가 아니죠. 50만 원의 가치가 상승했고요. 대변에 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먼저 얼마가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10월서부터 10월, 11월, 12월 세 달치만 필요하니까 30만 원만 필요한데 120만 원이죠. 그쵸? 120만 원이니까 우리는 90만 원만큼을 성급비용 처리하시면 되나요? 네, 문제 그냥 공짜로 준 것 같습니다. 차변에 성급비용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 821번 보험료가 되겠죠? 그쵸? 보험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원천징수 관련해서 다음은 영업팀 사원 홍길산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을 입력하시오 그랬나요? 자, 그럼 부양가족에 본인이고요. 세대주고 일단 장애인입니다. 그쵸? 네. 당해 연도에 완치가 되었다.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올해의
완치가 됐으면 올해까지는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퇴거할 별도로 거주 중이다. 뭐 이거는 상관없으세요. 별거 중인 거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으시고, 아버지는 임대사업 소득 금액이 800만 원 있다. 사업 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안 되겠죠. 그쵸? 네. 자, 은행 이자 500만 원,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는 분리과세니까 이자 소득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들, 기숙사에 별도로 거주 중이다.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형은 총 급여액이 48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안 되니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장모는 올해 복권 당첨금 소득이 150만 원 있다. 분리과세니까 상관없으시죠? 그러면 아버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원 등록에 홍길산의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서 여기 있는 부양가족을 순서대로 그냥 쭉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김옥순, 네, 주민번호 780921211112, 그리고 직계 존속이고요. 홍준호, 다음에 450218 111-1116, 그리고 정영자 470815-211-1115. 자, 그 다음에 홍영수 06-0128-3111-115. 그 다음에 형은 6번 형제자매 6번 홍대산 하고 730721111112번 주시고,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2번 마순영 하시고 530108211112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본인은 세대주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본인 거에 장애인 해주시면 되겠고, 배우자 상관없고 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형이 장애인이죠. 그래서 형제자매 장애인으로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희서전자는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영태 씨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를 기타 소득자 등록을 일단 하라 그랬고요. 이자 배당 소득 자료를 입력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일단 가셔서 기타 소득자에 우리가 일단 코드 번호는 100번이래요. 100번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태 거주자고요. 자, 소득구분은 F2 누르셔서 배당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내국법인의 배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8602-081069-514 넣어주시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고 실명입니다. 개인이고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입력 안 해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이제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으로 넘어가셔서 지급 연월일이 3월 31일, 그래서 03월 31일 F2 눌러주시고 김영태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당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14%죠. 그렇죠? 배당 소득세 세율은 14%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줄 바꾸시고 ESC 빠져나가시면 정답이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원천징수 세율이 14%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5월 31일 지급분에 대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관련 자료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타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모집수당, 일시적인 강연료 이렇게 있고요. 자료를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작성을 해야겠고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20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일단 입력을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업소득 자료부터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급 연월일은 05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정성호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귀속 연월은 우리 2023년 05월이고요. 지급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기타 소득 자료 입력.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가셔서 마찬가지 5월 31일 V 눌러주시면 정도원 불러와 주시죠. 강연료라고 되어 있고요. 지급 총액은 얼마예요? 300만원의 지급 총액. 그럼 원천징수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줄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셔서 05월 달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소득 나오고 기타소득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 있었다고요? 2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ESC 빠져나가시면서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지만 채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희서전자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5번. 이제 덕수기업으로 회사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서 회사 변경 덕수기업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셔서 자, 덕수기업은 23년 12월 31일 결산하는 법인이고요. 법인 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기장되어 있는 데이터 보충하여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것부터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건 다 하셔야지 돼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렇게 두 개 작성하시고 당연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시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작성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자동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매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나와 있고요. 수출액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상품 매출액, 매출원가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 매출원가에 대한 누락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수정 신고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부가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과세표준과의 차이에 거래 시기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2천만원을 조정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실제 실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매출 1번 매출 계정 과목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출 조회 하셔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불러오시면 되는데 금액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우리 문제상에서 주어진 금액하고 여기에 있는 금액이 같은지
네, 그냥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매출 불러오시고 F4 누르셔서 제품 매출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왔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제품 매출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타 수익 금액 조정해서 우리 매출 누락 상품 매출인가요? 네, 상품 매출 누락이라 그랬고 수익 금액은 1억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응 원가는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수익 금액 조정 계산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1억 원이 따라오겠죠. 상품의 가산 조정 필요하고요. 여기 했으니까 조정 등록하셔야죠. 그래서 상품 매출 누락 해서 1억 원 유보 발생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유보 발생해 주시면 되겠고 상품 매출 원가 누락 해서 7천만 원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등록까지 다 됐죠? 네, 이렇게 되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일단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의 코드 번호는 503013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제품 매출이니까 제품 매출은 343000 넣어주시면 이렇게 제품 매출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에는 수출이 3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만큼을 빼주시면 21억, 그리고 0 해주시면 수출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쵸? 네, 수출로 이동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뭐 자동으로 처리가 되니까 크게 문제는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수익 금액과의 차액 검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불러오기 해주시면 앞에 데이터가 불러올 거고, 2천만 원만큼 차이가 생겼는데 그 차이는 거래 시기 가산의 차익이었어요. 우리 아까 여기에서 거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세금 계산서 제대로 발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차액 2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차익이 없어졌죠. 얘는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성급비용 명세서. 당연히 명세서 작성하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자동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조정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전기분 자족표. 그럼 전년도에 성급비용이라고 처리되어 있는 금액은 요 금액이에요. 그쵸? 35만 원. 그런데 전기분 성급비용은 단기에 만기가 다 도래하였다.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전기에 여기는 플러스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신경 쓰셔야지 되겠고, 우리가 일단은 성급비용 명세서라는 거를 먼저 열어놓을게요. 먼저 열어놓고 여기에서 조정 등록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플러스는 이쪽에 있었고 마이너스는 이쪽에 있었어요. 그럼 플러스는 이쪽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음에 반대쪽으로 없어져야 되겠죠, 이제. 그쵸? 그래서 송금 산입, 전기, 선급, 보험료. 전기, 선급, 보험료 얼마예요? 금액이 35만원만큼 유보 감소시켜라. 일단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유보 감소 일단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본사 화재보험료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고, 공장 화재보험료 20만원 성급비용 계상했다 그랬어요. 생명보험료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는데 생명보험료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생명보험료를 대납했다.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쵸? 이거는 아예 먼저 조정 등록을 해주셔야지 돼요. 얘는 왜 그러냐면 보험료로 처리를 했다 그랬으니까. 보험료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소득 처분도 해주셔야지 되니까 대표자 이거 개인 거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 해주셔야겠죠. 그죠? 이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송금 불산입에 보험료 뭐라고 쓰시는지 상관없으세요. 보험료 금액은 전체 480만원만큼을 다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넣어주시고, 그럼 결론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본사 화재보험료, 그러면 계정 과목 선급비용 해주시고 거래 내용은 본사 화재보험. 거래처는 F2 누르면 나올까요? 흥해전자 안 나오네요. 그쵸? 흥해전자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를 뭐 주식회사 흥해보험 뭐 시험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일단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07월 01일서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400만원을 지급했으니까 선급비용이 요만큼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죠. 회사 계상액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선급보험료, 이번에는 공장 화재보험, 주식회사 경상보험. 2023년 02월 01일, 2024년 01월 31일 납입금액은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20만원만큼 선급비용을 계상을 했죠. 그쵸? 그러면 조정대상 금액이 요만큼이 나왔어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별로, 소득 건별로. 지금 여기는 금액이 합산이 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금액이 합산이 돼서 나와 있는 건데 따로따로. 그래서 본사 선급보험료, 본사 선급보험료 198만 9,071원만큼을 유보 발생시키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 선급보험료 3,835원만큼을 유보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맞춰주시고 저장 반드시 해주셔야 채점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신경 쓰셔야지 될 건 얘예요. 생명보험료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단 무조건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세무조정도 하라 그랬고, A 은행 거, B 은행 거 나와 있는데 차입금 전액이 미완성 건물에 사용됐다 그랬으니까 건물의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 1일에 회사 대표의 업무에 관련 없는 대여금, 5월 1일에 대여금 1억 원,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대여금을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지급금을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네, 가지급금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자, 우리는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네, 이자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일단 우리가 문제상에서 주어진 거에 부동산, 동산 이런 내역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가지급금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가셔서 05월 01일 날 우리는 지급했죠. 지급 1억 원. 그리고 11월 30일 날 다시 회수했어요. 1억 원. 이해되시죠?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 주실 거고요. 적수 계산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갑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갑지로 넘어가셔서 첫 번째 A은행의 이자율은 10%, 지급이자는 1,500만원. 그럼 차입금 적수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건 그냥 지급이자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은행 7%의 지급이자는 1,400만원. 차입금 적수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데 얘는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자금 이자에 우리는 얼마예요? 1,400만원을 모두 건설자금 이자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조정등록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처리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그래서 F4 누르셔서 업무무관 지급이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83만 35,616원만큼을 기사유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또 F4 누르셔서 건설자금이자 없네요. 그러면 건설자금이자 우리가 1,400만원만큼은 건설자금이자는 건물이 될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죠. 건물에다가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퇴직연금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네,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에 반영해야 하고요. 확정급여형에 가입하고 있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아예 설정을 안 한다 그랬죠. 전액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인 누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퇴직급여 추계액은 2억 7,500이라 그랬고요. 연금 운용자산 기초 불입액. 그러면 연금 납입했으니까 얘가 송금 산입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단기말 감소액. 이거를 우리가 박스를 조금 늘려볼까요? 이렇게 늘려놓고, 자, 얘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 그러니까 유보 감소로 처리해 주셔야지 되는 거고, 얘는 송금산이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암기를 해버리셔도 괜찮아요. 암기를 해버리셔도. 그리고 기초잔액과 관련하여 정기분 자적표에 우리가 1억 5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그건 여기 있는 이 기초금액하고 같아요. 그래서 기초금액하고 같으니까 그것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그냥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퇴직연금 기초 예치금은 얼마 있었다고요? 1억 500만 원. 그리고 연금 해지액은 지급했으니까 3,750만 원만큼이 되겠고, 단기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정기의 시중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은 1억 500만 원만큼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실 게 없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을 원래 계상을 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아예 설정 자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부인 누계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냥 조정 등록 들어가시게 되면 송금 산입 범위 미달에 이 5천만 원은 그냥 우리 아까 여기에서 화면에서 5천만 원은 얘예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불입액, 송금 산입, 그 다음에 단기 감소액, 반드시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이란 얘기가 퇴직연금 납입액이에요. 납입액 5천만 원만큼에 대해서 유보 발생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지급액. 퇴사해서 퇴직연금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3,750만 원만큼은 유보 감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퇴직연금 납부하면 유보 발생, 지급하면 유보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참고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지도 작성을 하래요. 갑지와 을지를. 기존 자료는 무시하고 다른 문제 내용도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가 불러와지면 다 지우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말 재무제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기말 재무제표 나와 있고, 둘의 증감을 표시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2억 원 증가했고 여기는 1억 원이 증가했네요. 그쵸? 이렇게 자본금과 자본금, 그 다음에 잉여금과 잉여금. 그 다음에 정기말 자본금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지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인조정 2번에 가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다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삭제를. 왜냐면 이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다른 문제의 내용은 무시하고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다 삭제하셔야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말, 그게 기초잔액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래서 기초잔액이 400이 있었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손금 부인. 그래서 200만 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감이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초잔액이 이만큼이 있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문제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단기 중에 변동된 내역. 그럼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700만 원이 생겼는데 무조건 대손충당금은 단기에 전기분이 무조건 감소해야 되고 다시 증가 700이 생겨야지 돼요. 아시겠죠? 이건 대손충당 무조건 외우세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중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액이 100만 원이 또 생긴 거죠. 단기에. 그럼 단기에 100만 원이 또 생겼으니까 총 토탈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네요. 단기에 증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모두 판매되었다라 그랬으니까 감소에 300만 원만큼이 없어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단기에 증가, 감소 그냥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갑지로 갈 거예요. 갑지로. 그러면 갑지로 가면 앞에 지금 조금 전에 을지에 있던 것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이제 요 위에 있는 재무제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데이터는 기초의 자본금 1억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의 이익잉여금 3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말에 3억 원이 됐으니까 2억 원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2억 원만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1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1억 원만큼 증가시켜 주셔서 기말잔액을 4억 2천만 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 주시면 정답입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이번에 107회 회차는 실제 법인 조정은 시험 문제가 엄청 쉽게 나온 거다. 정말로 너무 쉽게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시고 이해를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